네, 안녕하세요. 갑투토인입니다. 오늘은 그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,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 UEFA 챔피언스 리그 이제 그 경기가 있는데, 그 경기들 한번 그 매치 한번 프리뷰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현재 카카오톡에서 그 분석방을 운영 중이에요. 그 카카오톡 MH08로 문의 주시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분석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프리뷰 보시면은 그 28일 수요일 경기예요. 수요일 새벽 경기고 그 UEFA 챔스 리그 경기입니다. 먼저 3시쯤에 두 경기가 있네요. 그 AK 아테네랑 아약스 경기 있고요. 그다음에 CSKA 모스크바랑 풀젠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있네요. 이 경기를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 아약스가 그 최근 폼이 굉장히 좋아요.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에요. 그 여러분들이 시즌 기록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약스라는 팀이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승라인보다는 오버 많이 가는 팀이었는데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충분히 그거 승패도 메리트 있는 뭐 그런 팀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그 AK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빌 실력이 아니고 지금 챔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. 그 1승도 못 챙겼고 그거 챔스 리그 올라가려면은 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꼴등을 기록하고 있고요. 반면에 지금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어느 팀이 됐건 간에 그냥 다 두들겨 패고 다니고 있죠. 뭐 원정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 배당이 1.7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27일 오전 8시인데 이때 지금 배당이 한 1.7 정도 나와요. 뭐 배당 메리트 충분히 있고 가볼 만한 경기다 생각을 해서 저는 별표 5개 주면서 그 아약스 승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. 주전 결정자는 아약스 주전 수비수 한 명 그 벨트만 이 선수 결장이네요. 하지만 이 선수 없더라도 지금 최근 몇 경기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뭐 크게 그 결장자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체스카 모스크바랑 그 다음에 풀전 경기인데요.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이에요. 두 팀 모두 지금 이미 그 탈락이 거의 확정이다시피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이고 그리고 또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2일날 이제 그 28일날 경기하고 이제 4일 쉬고 그 2일날 또 그 로스토프 원정 경기 또 이렇게 그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 원정 경기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풀전 같은 경우에도 그 뭐 3일날 그 이렇게 홈에서 경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기들에 이렇게 자국 리그에 치중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이 경기에 그 이때 이제 그 챔스 리그에서는 좀 그 비중을 두지 않는 경기를 그렇게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는 2.5점 저는 언더를 픽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배당 메리트 따져보면은 2.5점이라는 기준점이 그렇게 높은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, 배팅은 쉽게 나갈 것 같진 않아요. 하지만 굳이 간다면은 2.5점의 언더 배팅 갈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결장자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의 그 마그누선이라는 선수 그 수비수인데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시죠? DF가 수비수고 MF가 미드필더고 FW가 그 공격수인 거 포워드. 모두 다 아시죠?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5시에 이제 리옹이랑 맨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도 좀 빅경기죠. 그 지금 양 팀 모두 좀 빡빡한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있어요.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일 날 경기를 치렀고 그다음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경기를 치렀습니다. 뭐 항상 여러분들이 베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5일은 쉬고 나와야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전력으로 그 이렇게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어낸 채 그렇게 그 경기를 하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충분합니다. 그 자력으로 이제 그 조 1등 확정 지으려고 이번 경기
그렇게 좀 빡세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고 또 리옹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. 리옹도 이번 시즌 조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밑에서 이제 호펜하임이 그 지금 승점이 2점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막 치고 올라오니까 좀 아무래도 좀 거슬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. 아무래도 1, 2 경기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맨시티가 이길 것 같긴 한데 근데 맨시티가 먼저 선취점을 따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 워낙 패스가 좋은 팀들이다 보니까 팀이다 보니까 점유율도 많이 가져갈 건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이렇게 골 많이 돌리면서 그 3.5점 언더면은 충분히 그 언더 배팅 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그 지금 데브라이너도 결장이고 그다음에 한 골 넣고 지키는 경기를 하지 그거를 무리해가지고 굳이 막 몇 골을 더 넣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경기를 펼칠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생각에는요. 그리고 이제 5시에 그 맨유랑 영보이즈 경기입니다.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를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 승점이 그 위아래로 2점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. 그리고 맨유가 최근에 그 유벤투스도 2대 0인가로 잡았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는 맨유가 그래도 그 뭐 물론 저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좀 기복 있는 경기라고 보이더라도 챔스에서만큼은 그래도 팬층이 좀 두터운데 맨유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맨유 승을 추천을 드렸는데요. 근데 배당은 1.28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배당은 아니에요. 그래서 별표를 3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 베팅하실 때 그 이 베팅이 들어감으로써 그 적당한 배당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무조건 똥배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똥배당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1.3 밑으로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1.3이 아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1.3을 받았지만 충분히 그 1.3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좋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고요. 근데 이제 똑같이 1.3을 받았지만 이거는 뭐 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경기다. 최근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. 뭐 이런 불안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기라면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거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. 하지만 저는 맨유승 갈만하다 생각하고 그 별표 3개 드렸습니다. 근데 배당 대비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배당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또 영보이제 지금 뭐 그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1명 이렇게 2명 결장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그게 있겠죠. 영향이 좀 있겠죠. 그다음에 뭐 그 5시에 이제 미넨이랑 벤피카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넨 편을 들어주고는 싶은데 근데 뭐 배당 메리트도 그렇게 없고 그리고 또 그 미넨이 이번 시즌 경기한 거 보니까 좀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 있고 그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 뭐 저 분데스리가 하는 거 보면은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 미넨이 좀 아무래도 선수층들이 좀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막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경기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벤피카 손을 들어주기에는 좀 아무래도 미넨 전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패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유벤투스랑 발렌시아가 최근에 기세가 너무 무서워요. 그 유벤투스가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운 건 아실 거예요. 이번에 그 아무래도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그 이렇게 유벤투스가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는데 이것도 유벤투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발렌시아가 최근에 너무 잘해가지고 발렌시아 경기를 제가 봤거든요. 발렌시아 그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 좋아서 이거는 유벤투스 선수 뎁스만 보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좀 피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권했고요. 그리고 호펜하임이랑 샤흐타르 경기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펜하임 편하게 가면 되는 경기라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그 호펜하임이 그래도 그저 분데스리가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데스리가 뛰는 팀 중에 하나고요.
예, 그리고 그 일단 리그 수준 차이에서부터 일단 실력 차이가 벌어져 있고, 그 다음에 그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가 없어요. 예, 1승도 못 챙긴 상황인데 지금 꼴등 그 샤흐타르 상대로 지금 이번에 이제 홈 경기인데 여기서 마저 진다면은 아무래도 그 원망의 목소리가 좀 높아질 같기도 하고, 그 호펜하임이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잡을 경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. 그리고 1.72 배당을 받았는데 1.72 배당 비례 해가지고는 굉장히 그 호펜하임이 그 압도하죠. 그 뭐 배당 1.72 받았는데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죠. 배당도 좋게 잘 받았는데 축구 치고 이렇게 실력차도 좀 나는 경기이기도 하고, 그리고 또 홈이고 이번에 첫 승리라는 동기부여도 강한데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은 굉장히 배당 메리트 있는 좋은 경기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로마랑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이건 솔직히 챔스가 좀 이렇게 챔스 초반에 강팀이랑 약팀이랑 붙을 때 좀 이렇게 꿀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, 이렇게 강팀 대 강팀이 붙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 배팅을 함부로 못 가져가요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팅은 이제 이렇게 배당 메리트 있고 동기부여 충분하고, 그리고 선수 뎁스 이렇게 창창하고, 뭐 그런 팀이 뭐 1.2배당을 받든 1.3배당을 받든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그 이렇게 그 배당 메리트 충분히 따오는 그런 배팅 방식인데, 근데 이런 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팀들이라 생각을 합니다. AS 로마라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마드리드라든지 뭐 누가 이겨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그냥 그럴 것 같아요. 아 그랬어? 뭐 누가 이겼구나. 뭐 이 정도 반응일 것 같지. 대박이다. 뭐 이런 반응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패스가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지금 축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제가 제일 좋게 봤던 팀들 호펜하임이랑 그 다음에 그 앞에 제가 그 추천을 드렸죠. 아약스도 갈만하다고 저 그 별표 5개를 드렸었잖아요. 그 이 두 팀을 주력으로 잡고 솔직히 이날은 그렇게 경기를 크게 베팅할 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그 이 두 개만 잡더라도 배당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2.93 배당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을 그 주력으로 잡고요. 그 사실상 이 조합 부주력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로또성이 짙어서 금액 좀 내려가지고 아약스랑 맨유랑 그다음에 그 앞에선 제가 맨시티 언더를 드렸는데 여기는 왜 맨시티 승인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확실히 3.5 언더 가는 것보다는 저는 맨시티가 이렇게 원정이지만 배당 1.4배당 받은 적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 생각했을 때 맨시티 승이 좀 더 낫다 생각을 해서 이 조합에 맨시티 승을 끼워 넣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당연히 호펜하임 승도 끼워 넣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폴더스가 좀 많다 보니까 저 네폴더는 잘 안 가는데, 이거 뭐 맨유랑 맨시티는 거의 들어올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개도 이제 뭐 주력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경기를 축을 잡고 아약스랑 호펜하임을 축을 잡고 그 맨유랑 맨시티를 끼워 넣어서 배당이 5.23배를 만들어서 이거를 저는 좀 로또성으로 부주력을 가지고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 다음에 또 29일날 목요일날 이제 또 챔스 리그인데요. 이날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이렇게 갈만한 배팅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막 보이는 경기들은 딱히 없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딱히 이렇게 배당 메리트 있는 조합은 이렇게 짜기 좀 힘들고,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하나 몇 경기 골라가지고 여기에다가 NBA를 섞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뭐 챔스 분석 프리뷰다 보니까 챔스 분석 한번 마저 해드리겠습니다. 그 챔스 일단 3시에 그 AT 마드리드랑 그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그리고 갈라타사이 모나코 이렇게 총 4팀이 경기를 하는데, 일단 뭐 AT 마드리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두 팀 다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전 패스를 추천을 드렸고요. 그다음에
그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랑 그다음에 갈라타사이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이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배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저는 갈라타사이 0.5 프랜승 전 충분히 가능성 있다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역배승 이렇게 픽을 드렸습니다. 배당은 1.6 정도 나올 거야. 예, 프랜승이 뭐냐면은 0.5점을 플러스로 핸디캡을 가져가면서 무승부만 떠도 갈라타사이가 이기는 걸로 뭐 그렇게 배틀 가져가는 건데 지금 갈라타사이가 3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두 팀 여러분들이 그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타사이가 그렇게 그 실점이 많은 팀이 아니에요. 그 잠깐 첨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. 이게 좀 그거 됐는데 오류가 생겼는데 어쨌든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면은 갈라타사이가 지금 3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. 그 예를 들어서 포르투한테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4대1로 떡 발렸는데 샬케한테 뭐 갈라타사가 2점 주고 지고 그다음에 포르투한테는 심지어 1점 차로 아깝게 패배를 했죠. 뭐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이거 순위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비교적 전력이 그리고 크게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. 대신에 결장난 좀 있습니다. 미드필더 2명, 그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갈라타사이가 그 프랜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뭐 누가 이겨도 그 이상하지 않을 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기를 놓고 이제 똥오줌 경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갈라타사이가 그래도 배당 메리트 좀 생각하면은 프랜승이 좀 더 갈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에이티 마드리드 모나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스를 추천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나폴리랑 지베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폴리 전 경기 보신 분들은 진짜 좀 토악질 났으니까 좀 역겨웠을 거예요. 나폴리가 전 경기에 어디야 자국 리그 경기였는데 키에보 베로나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반전에 비가 좀 왔다고 그거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비가 좀 왔던 걸 감안을 하더라도 얘네 나폴리 맞아 할 정도의 뭐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뭐 패스도 개판이고 결정력 또한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막 이거 아깝다라는 장면도 몇 장면 없었고요. 그런 거 좀 따져보면은 2.5점 프랜승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쭈베주다가 아무리 그렇게 좀 그 약팀이더라도 최근에 폼 괜찮거든요. 리버풀도 2대0으로 이겼는데 뭐 나폴리 최근에 폼이 진짜 뭐 같은 그런 팀인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전 경기 최근 경기 생각하면은 쯔베주다 2.5 프랜승은 그냥 공짜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. 그래서 2.5 프랜승이 배당이 1.65 정도 나오는데 이거 1.65 충분히 갈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주요 결정자는 크게 뭐 두 팀 다 있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경기입니다. 그 도르트문트랑 브루게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도르트문트 좀 강승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그래서 별표 5개를 쳐놨는데 이번 시즌에 도르트문트 진짜 그 감독이 좀 이렇게 좀 벼르고 나온 그 이번 시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을 만나도 후반에 설사 점수가 밀리더라도 후반에 이렇게 선수 교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또 경기력이 또 굉장히 좋고요.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지금 뭐 사실상 도르트문트가 뭐 유벤투스 뭐 이런 팀을 만나더라도 쉽게 칠 전력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히 뭐 브루게가 어떻게 그 도르트문트한테 비벼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르트문트가 1.33 배당을 받았는데 솔직히 저는 배당이 이거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한 1.2 뭐 이렇게 받아도 그거 그렇게 뭐 크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
예, 뭐 그 정도의 배당입니다. 저는 1.33 배당이면 굉장히 잘 받았다 생각하고 그 도르트문트 승 저는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뭐 토트넘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인터밀란 최근에 잘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 전력을 무시할 수도 없고 토트넘 그렇다고 이번에 좀 결장자 좀 많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장자가 좀 많은데 쉽게 손이 안 가는 경기고요.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대 리버풀 이 경기도 글쎄요, 이것도 그 좀 짐작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포르투랑 샬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승 저는 추천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샬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왔다 갔다 막 그 경기 기복이 좀 있어요. 기복이 좀 있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뭐 반면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왔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력 때문에 저는 푸르투 승을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PSV 에인트호번이랑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미 1등이 확정이 됐어요. 그 저 뭐야 챔스에서 그 조 1등이 확정이 됐는데 근데 지금 에인트호번이 조를 잘못 만났어. 그 얘네 팀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 조에 어떤 팀들이 있냐면요. 바르셀로나랑 인터밀란 그리고 토트넘 이 팀들이 너무 막강한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센 거야. 그래서 지금 1승도 못 챙긴 상황이에요. 근데 하필 지금 오늘 이제 경기를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동기부여가 많이 없어요. 동기부여가 일단 없는 경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바셀 또 라인업 보시면은 결장 정부에 그다음 라키티치 이거 그 결장이죠 미드필더. 그다음에 수아레즈 결장이죠. 로베르토도 결장이에요. 이 세 명의 선수가 또 결장까지 또 겹쳐 있어. 거기다가 지금 홈 경기인데 1승도 없어.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. 바르셀로나 이겼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그 챔스를 마감을 시켜야 돼요. 뭐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1.5점 프랜승은 솔직히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. 바르셀로나가 솔직히 한 골 넣어놓고 보면은 넣었다 치더라도 먼저 선제골로 바르셀로나가 골을 넣었다 치더라도 그거를 이제 무리해가지고 메시 혼자서 뭐 두 골, 세 골 이렇게 넣을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. 예, 뭐 물론 네임밸류가 있지만 그 메시 선수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뭐 무리해가지고 그 운영할 경기가 아니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에인트호번이 1.5 프랜승 받은 거면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 분석을 하면서 프리뷰를 간단 코멘트 내리면서 픽을 정해봤습니다. 근데 그 29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막 갈만한 경기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배당 메리트 그런 거 뭐 다 따지고 뭐 내적인 분석 같은 거 다 따지고 보더라도 도르트문트 말고는 그렇게 베팅할 만한 경기가 저는 딱히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날은 그 축구 경기 몇 경기 없는 날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보다는 그 도르트문트에다가 NBA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사실상 그게 좀 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날에 제가 NBA 분석을 해서 그 여러분한테 그 조합으로 이렇게 픽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. 현재 분석방에서 이제 그 공유 예정이고요. 분석방 그 들어오시려면은 카카오톡 MH08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만드는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탐내 가지고 막 이렇게 침투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막 제 거 자료를 톡방에 있다가 이렇게 막 도용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스코어에다가 올리는 거를 그걸 불법적으로 퍼가가지고 그 도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루는 하키 올려드리고 하루는 NBA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격일제로 올려드리고 있고요. 그다음에 톡방 들어오시는 게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. 그 이것저것 제가 좀 물어보는 것도 많고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뭐 그래도 좀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. 그 제가 뭐 그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뭐 그런 그걸로 그런 자료들로 제가 뭐 어디다 나쁜 짓 할 건 아니고 그냥 정상 유저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걸치는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뭐 분석방 문의 많이들 부탁드리겠고요.
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UEFA 경기가 또 많아요. 그 금토일 또 경기가 많은데 제가 주중에 이번 주중에 이렇게 한 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분석을 해서 저번 주처럼 이렇게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오늘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